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페이지 79페이지 두 번째, 여덟 번째죠. 흑막이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얘는 편해져요. 아셨죠? 이 전체를 여러분 다 외우는 거 아니고, 자, 잘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내 땅인데, 자, 한 20m 파들어 갈 거예요. 자, 20m 판다는 얘기는 그냥 공사는 못하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흑막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흑막이든지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인 토르판 흑막이 공사를 해볼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자, 받고 이래서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사이에다 토르판, 자, 흑막이 너를 이렇게 끼울 겁니다. 자,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면을 다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파들어가면서 이걸 끼우죠. 자,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토합은요, 어떻게 지금 작용이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이게 토합이에요. 자, 토합인데 잘 보세요. 일정 깊이가 들어가면 이 흙의 무게 때문에 토합이 수평으로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밑으로 작용합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작용이 돼요. 자, 문제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흙막이가 돼 있으니까 안 무너지는 거죠. 자, 요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잘 보세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토합이 작용하는데 어라, 막는 게 없네. 그러면 이 힘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 힘이 어때요? 위로 솟아버려요. 이렇게. 그 힘이, 토합이. 그러면 요 부분을 제가 평평하게 흙을 다져놨는데 이 부분이 일정 시간 이런 힘이 작용되면요, 요게 볼록하게 올라와. 그런데 흙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물기까지 같이 올라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위에 올라타면요 출렁출렁거리는 느낌 들어. 꼭 우리 느낌이 뭐냐, 우리 똥배 있죠? 똥배가 출렁거리는 느낌하고 똑같아. 이거 이해돼요? 다 있으니까 다 느낌이 오죠? 네. 이거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이야. 이 땅이, 여러분, 이 땅이 단단하지 못하고 출렁거린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요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온 데는 요런 현상을 지금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히빙 현상.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요, 보일링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보일링과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뭘 배웠어요? 보링을 배웠죠? 이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보링의 말뜻이 뭐였어요? 보링의 말뜻이 뭐였어요? 보링 뭐라고요? 그렇죠. 천공. 천공이 뭐예요? 구멍을 뚫는다고. 땅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이건 천공이죠. 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공에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집안을 조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지금 얘는 지금 집안 조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보일링과 보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떨 때 히빙 현상이라고, 어떨 때 보일링 현상이라고 하는지는요, 너무 쉬워. 자, 이 보일링 현상은요, 요 땅이 점토 집안일 때, 진흙 땅일 때 여러분 올라오면 뭐라고 한다고요? 히빙이라고 얘기하고,
자, 보일링은 이 땅이 사질 집안일 때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79페이지. 자, 1번 히빙 현상.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널말뚝 하부가 연약 점토 집안일 때라고 나오죠. 점토예요, 점토. 나타나는 현상으로 흑막이 바깥쪽이 널말뚝의 하부를 통해서 불록하게 솟는 현상. 이해되셨어요? 꼭 여러분 이대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표현이 이대로 나오지는 않는 거죠. 분명히 어휘가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보일링 현상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흑막의 점이 투성이 좋은 사질 집안이라는 표현 나오는 거죠. 결론 여러분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모래 땅일 때 지하수가 집안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에 사질 집안이 부력을 받아 감당을 못해요. 지하수 모래가 함께 솟아오르는 현상. 이해되셨어요? 다 같이 솟는다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사질 집안을 점토로 바꾸면 안 되죠. 점토를 또 사질로 바꾸면 안 되는 거. 그래서 히빙 현상은 무슨 땅에서요? 보일링 현상은요? 이거야. 이건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볼록 올라온다는 표현들을 외울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아셨죠? 그래서 시설결론은요, 노트 필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귀찮다고 여러분 여기에다 제발 책에다가 여러분 같이 적지 마세요. 아셨죠? 제발 노트는 노트고 책은 책이니까 왜 노트 필기를 책에다 하냐고요. 책에다 한 건 노트 필기가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요. 자, 뭐가 나오면 세 번째 파이핑 현상이죠. 보세요. 자, 파이핑 현상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빗물이 여러분 스며들어. 자, 그러면 땅속에 여러분 물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는 압력이 있으니까 이쪽이 비어 있으니까 압력이 적은 쪽으로 물은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셨죠? 당연한 이치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빠지는데 여러분 이 흑막이 토류판은요. 여러분 이렇게 밀실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엉성하게 벌어져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물이 나오면서 자, 물과 자, 다른 말로 지하수라고도 할 수 있죠. 물과 흑막이 널 사이로 누수되는 현상. 즉 그래서 파이핑 현상은요. 자, 지하수와 자, 흑막이 널 사이로 자, 누수되는 현상. 빠져나오는 현상을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파이핑 현상이라고 합니다. 얘는 무슨 땅인지 아무 표현 안 나옵니다. 아셨죠? 자, 흙에 관련된 얘기는 어디만 나와요? 보일링과 히빙에서 나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그 표현 잊지 마시고. 자, 이제 2절 기초구조의 형식과 특성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 기초구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82페이지 여러분 기초와 지정에서 나오는 얘기 좀 합시다. 기초와 지정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둥이죠. 기둥입니다. 자, 이게 기초판. 이게 자, 미창 콘크리트예요. 여러분 제가 콘크리트 약자를 이렇게 쓸 겁니다. 아셨죠? 콘크리트 약자를 저렇게 쓴다고요. 아셨죠? 저렇게 써도 여러분 자꾸 눈에 익으세요. 이게 제가 일부러 쓰는 것도 있지만, 자, 이게 도면에 가면요, 콘크리트라고 표현 안 되고, 요렇게 약자로 써서 분명히 표현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걸 뭘로 읽는다고요?
콘크리트 아셨죠? 자, 이게 잡석이야. 자, 또 하나 안 그린 게 있네요. 가장 일반적으로. 자, 요거죠. 요걸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말뚝. 영문으로 파일이에요. 자, 보자고요. 우리가 사실은 전체를 기초라는 표현도 씁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서 기초와 지정을 나누려면 어디가 기초와 지정을 나누냐면 여러분 요 부분이 여러분 기초와 지정을 나눠요. 자, 그래서 요 위를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기초. 요 밑을 여러분 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기초는요. 자, 기둥에서 힘을 받아서 기초판이 힘을 받아서 여러분 요 땅에 힘을 전달하는 거죠. 이 땅. 여러분 이 땅에 힘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평판 제하 시험, 즉 지내력을 측정하는 시험은 여기에서 했었죠. 여기서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땅이니까. 자, 잠깐요. 여기 이쪽을 잠깐 보세요. 이 땅이죠, 여러분, 이 땅. 이 땅이야 돼요. 하셨죠? 이 땅에서 지내력 시험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내력이 작대, 즉 땅이 버티림이 작으면 땅 속에 지내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무슨 구조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 구조물들을 여러분 뭐라고요? 지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정은 여러분 지내력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증가하기 위한 자, 구조물이 여러분 지정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 자, 문제는 여러분, 자, 기초판 기초구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 볼까요? 자, 우리 두 번째 지정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말뚝에 아셨죠? 말뚝에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이건 시방서를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심화 과정 때는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때 요걸 좀 더 봐야 되고. 자, 오늘은요 밑장 콘크리트와 잡석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지정에서 자, 첫 번째 여러분 밑장 콘크리트 지정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밑장 콘크리트는요. 자, 콘크리트 강도가 있는데 최소 자, 15 메가파스칼 이상의 강도가 필요로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럼 밑장 콘크리트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자, 그 사용 목적을 한번 볼까요?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목적은요. 자, 얘는 여러분 콘크리트 면이 나중에 평평해지니까 자, 밑바탕에 밑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뭘로 그래요? 먹으로. 그래서 얘는요. 자, 먹매김을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나중에 보면 여러분 방수를 할 때 안방수와 바깥방수 있는데 이 바깥방수를 요 밑장 콘크리트 위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깥방수에 바탕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장 콘크리트는요. 자, 바깥방수 할 때 꼭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거의 대부분 모든 공사 할 때는 밑장 콘크리트를 타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흙이 아닌 게 되는 거죠. 흙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철근과 그다음에 콘크리트에 거푸집이라고 할게요. 콘크리트 거푸집에 작업이 쉬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요 밑에 있는 잡석을 못 움직이게 만들어준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잡석에
유동성도 막아주는 거죠. 움직임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는 게 바로 자, 밑창고 특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요 잡석 좀 보자고요. 잡석 지정입니다. 자, 이 잡석 지정의 크기는요, 보통 자, 100에서 약 300mm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자, 한 단만으로 사용하는데 세워서 갑니다. 자,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얘를 다짐을 해야 돼요. 두드려 박아야 된다고. 자, 문제는 다짐을 할 때는요, 양 단부에, 자, 단부에서, 즉, 다른 말로 주변부, 가장자리에서 자, 중앙 쪽으로, 중앙부 쪽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83페이지 보면 기초의 분류가 나와요. 자, 기초의 분류는 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 요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식에서 종류가 몇 가지 나온다고요? 네 가지. 자, 그래서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 첫 번째입니다. 나오는 게 독립기초예요. 자, 독립기초는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기초판이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자, 이거 정의를 꼭 알고 가야 돼요. 자, 독립기초는 기초판 한 개입니다. 자, 기둥은요, 딱 한 개여야만 해요. 자, 독립기초는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는 사용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건물이 소규모일 때 주로 많이 쓴 게 독립기초예요. 자, 두 번째. 복합기초입니다. 자, 그럼 복합기초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기초판이 이렇게 있는데, 자, 기둥이 이렇게 가. 자,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기초판 한 개여야 돼요. 자, 기둥은 최소 두 개, 중요한 편이 이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똑같은 건데. 자, 기초판 이거 몇 개예요? 한 개지. 기역자 모양인 거 한 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둥 이것도 여러분 복합기초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세 번째. 자, 다음에 연속기초, 줄기초 같은 편입니다. 자, 연속기초, 줄기초는요, 이게 독립기초가 연속적으로 이어진 형태. 자, 쉽게 해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담장처럼 생겼어요. 자, 어떻게 생겼냐? 먼저 기초판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기초판 이렇게 가면 요 위에 여러분 요렇게 담장처럼 요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 자, 그러면 얘는 나중에 흙을 갖다 메꾸면 어떻게 메꾸냐면 물론 다 여러분 요게 기둥만 나옵니다. 대신에 얘도 여러분 요 벽체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온 벽체 위에다 뭐 할 건데 여기다 여러분 벽돌이나 블록 같은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 미장을 하고, 자, 이 부분에 여러분 옛날에 보면 흰색이나 회색으로 페인트 칠한 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 빨간 벽돌 짚으면 바로 밑에서부터 빨간 벽돌이 아니라 자, 벽 위에다 여러분 빨간 벽돌을 쌌다고요. 요 벽처럼 생긴 게 밑에서부터 지금 올라온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연속기초, 줄기초는 가장 큰 시험 문제가 어디에서 주로 쓰냐라고 하는 거죠. 자, 어디에서 주로 써요? 조적조.
자, 조족들은 얘기는 벽돌, 자, 블록, 돌을 갖다가 쌓는 조족조에서 자, 주로 사용되는 거죠. 이 변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가 여러분 온통기초예요. 자, 온통이란 얘기는 전부 다란 얘기죠. 여러분 전부 다 일정한 두께로 여러분 콘크리트를 타설해버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물이 여러분 이렇게 생긴 아파트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게 아파트 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기초판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완성이 돼요. 자,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 30층 정도 되면요, 이 두께가 보통 한 2m 정도 돼. 30층 정도 되면 이 두께만 해도 2m라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렇게 큰 건물에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이게 가장 큰 건물에 쓰죠. 자, 근데 온통기초는 여기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온통기초는요, 자, 잘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 온통기초는 주로 사용 목적이 여러분 연약한 집안에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한쪽으로 기우는 걸 부둥치마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나올 건데요. 자, 그래서 부둥치마 방지 대책으로 사용이 돼요. 자,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온통기초를 쓰면요, 꼭 뭐가 여러분 만들어지냐면 지하실이 설치가 돼요. 결론 여러분 부동치마 방지 대책이나 아니면 온통기초나 또는요 지하실이 설치된다 또는 온통기가 설치된다라고 하면요, 지하실이 설치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 여러분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건물 지하실 있어요. 그러면 이 기초는 온통기초. 여러분 아파트에 지하실 있어요? 무슨 기초? 그래요. 그렇게 개념이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는 여러분 총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이 4가지는 여러분 완벽하게 정리하십시오. 아셨죠? 자, 다음에 여러분 84페이지 보면 여러분 지정형식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정형식에 따른 분류는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보다는 여러분 85페이지 네 번째 잠암기초 좀 볼까요? 잠함 비슷한 표현이 여러분 잠수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잠수함이 무슨 뜻이에요? 물속에 가라앉는 통이 잠수함이죠. 함은 통이잖아. 잠함은요, 여러분 땅속으로 가라앉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데 어떤 여러분 지하 구조물을 땅에서 파서 그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하 구조물을 지상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만든 걸 갖다가 땅을 파서
지하로 가라앉혀요. 공법입니다. 그래서 잠암기초, 장암공법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공법이 뭐라고요? 공사하는 방법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땅 위에서 지하에 들어갈 구조물을 만든다고. 자, 이 만들어진 이 지하 구조물을 땅을 파요. 아셨죠? 땅을 파서 여러분 가라앉힌다고. 그래서 일정한 깊이가 돼서 땅을 파서 이렇게 땅 속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가라앉힌다니까. 이게 잠암공법입니다. 아셨죠? 이해되셨죠? 꼭 기초만 여러분 저기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지하 구조체 또 지하층 이런 걸 저렇게 가라앉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여러분 87페이지 보면 기초구조 설계 시 주의 사항인데요. 자, 뭐 이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짬뽕이 돼서 나오는데 첫 번째 87페이지 기초판의 지중부. 뭐가 나와요? 지중보입니다. 여러분 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 연결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천정 고도내면 여러분 볼 수가 있다니까요. 땅속에 들어가면 못 보겠지만. 자, 그런데 얘는 뭐예요? 지중이라는 얘기는 땅속에 있는 보를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중보. 자, 그럼 도대체 얘는요 어떨 때 쓰냐? 여러분 온통규칙에서는 없어요. 아셨죠? 이 지중보는 온통기초에서는요 설치가 불가합니다. 왜요? 자, 이 지중보는 뭐와? 자, 기초와 기초를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여러분 독립기초일 때만 있습니다. 아셨죠? 독립기초일 때. 자, 보자고요. 잘 보세요. 이 독립기초는 여러분 건물을 짓는다면, 이런 건물을 짓는다면 이 건물 크기만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만들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큰 건물은 여러분 독립기초를 못 써요. 자, 그럼 어떤 건물 쓰냐? 자, 예를 들어 우리 집 만들다거나, 아셨죠? 소형 주택 같은 데 만들 때. 요즘 주택도 여러분 이 독립기초 안 씁니다.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 기초가 힘이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작용되면 여러분 얘가 먼저 가라앉을 거라고요. 먼저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여러분 건물이 기운다는 얘기죠. 좋은 거죠. 돈 죽으라고 딱 있는 재산 다 했는데 집이 기울었어. 망하는 거죠 뭐. 그렇죠? 여러분 두었다 쓸 게 따로 있지. 집이 기울었는데 그거 뒀다 써먹겠냐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기초로 만들 때 이렇게 같이 요게 이런 뭐예요? 지중보라고. 땅속에 있는 보. 만약에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다면요 얘도 이쪽으로 가고 자 이쪽으로 가고 다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사면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지중보. 자, 이래서 여러분 지중보를 설치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지중보 기초와 기초사를 연결한다라는 얘기도 써요. 자, 그러면
뭐가 좋은데? 자, 연결하면 자, 기초에 부등치마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써요. 자, 그만큼 여러분 좋은 얘기 하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 참고상으로 동결선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동결선입니다. 자, 동결선의 정의는 겨울철에 동절기에 땅이 얼어붙는 깊이를 여러분 동결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하나는 자, 요렇게 되고 하나는 여러분 요렇게 돼. 자, 얘가 여러분 지금 GL이라고 칩시다. 나중에 얼마나 얼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얼었대. 자, 여기서부터 여 깊이를 여러분 뭐라고요? 동결선이라고 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동결선은 지역마다 동결선의 깊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추위 정도가 다르니까. 자, 문제는요. 자, 보세요. 얘는 땅이 어는 깊이에다 여러분 기초를 만들고 얘는 땅이 얼지 않은 깊이에다 여러분 기초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얼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해야 되냐면 따뜻해서 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땅이 녹아버리면 요 땅이 더 단단해질까요? 물러질까요? 물러지죠. 왜요? 얼음이 녹았으니까 땅에 물이 있어. 물러지면 위에서 눌러주는 하중에 의해서 얘가 더 가라앉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가라앉죠.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건물이 기운다는 얘기죠. 좋은 거죠, 또. 그래서 자, 이것 때문에 모든 기초는 동결선 이하에 즉 아래에 자 두어야 한다라고 나오죠. 설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좋은 거고 얘가 나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요 경우가 과거에 여러분 우리 집 담장 같은 거 세울 때 보면 땅을 깊이 안 파요. 땅을 깊이 안 파다 보니까 나중에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면 벌써 담에 균열이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깊이 좀 하지. 자, 다음에 두 번째 철근의 기초판의 철근 배치. 이 철근 배치는 여러분 나중에 콘크리트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여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있으니까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아셨죠? 자, 무슨 얘기냐? 자, 기둥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된 기초판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기둥에 하중이 전달되면 이 기초판은 어떻게 변형이 되려고 애를 쓰냐면요. 보실래요? 이렇게 변형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철근은 넣는 이유는 이렇게 변형이 되면 안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철근을 넣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잠깐 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무슨 힘이 발생돼요? 인장. 여기나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무슨 힘이 작용돼요? 압축. 따라서 철근을 집어넣을 때는 요거. 자, 기초판에 어느 쪽에 여러분 철근을 집어넣어야 이렇게 안 휘냐면 요 아래쪽에 즉 인장이 받는 곳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이렇게 안 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주로 힘을 받는 철근은 여러분 뭐라고요? 주근 또는 주철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주근은요
자, 기초판에 상단에 해야 돼요? 하단에 해야 돼요? 하단에. 이거 당연하고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게 시험지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한번 1번 한번 읽어볼게요. 기초판은 힘이 발생하면 여러분 힘입어요. 휘어진다고. 휘어지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 이렇게 이걸 갖다가 휘어진다 해서 힘, 처짐, 인장 이렇게 같은 표현을 이렇게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돼요. 아셨죠? 자,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힘이 발생되며 휘어지는 인장력은 하부에 크게 작용한다. 맞죠? 하부에 크게 작용해. 자, 그러면 이렇게 안 휘려면 자, 그래서 철근은 힘, 인장력에 저항해야 하므로 기초판의 주구는 힘이 크게 작용하는 바닥면에 가장 가까이 배치한다. 여러분, 바닥면이죠, 여기가. 여기가 바닥 아니에요? 바닥면에서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말로 표현해서 나오는 거죠. 말 표현은 시험 볼 때마다 바뀔까요? 그대로 나올까요? 그거 바뀌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그거 바뀌는 내용을 여러분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저걸 갖다 잘 적용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조금 있으면 저한테 또 안 배웠다고 할 거거든. 예. 배운 적이 없대. 그림 그려주면 배웠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설계로는 어떤 원리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서 그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문제를 못 맞춰요. 나머지 얘기는 뭐 1방향, 2방향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못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말뚝의 지정입니다. 자, 말뚝은 여러분 지정이죠? 지정에 속하잖아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말뚝이 지정이라는 건 다 아니까 여러분 이 말뚝은요 여러 가지 형식인데 지지하는 형식에 따라서 지지하는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지지하는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의 말뚝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지 말뚝과 또 하나는 마찰 말뚝인데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여러분 지엘이에요. 자, 지엘인데 단단한 땅이 어딘지 알아봤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대. 단단한 땅이 이렇게 돼 있대.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요 말뚝을 제가 이렇게 박아서 요 말뚝이 여러분 끝이 지지하면서 건물을 이렇게 앉으면 얘가 지지하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서 건물을 버틸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말뚝을 여러분 지지 말뚝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지지 말뚝은 모양이요 대부분 자 기성곡도 말뚝으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가운데가 비언 형태로 많이 쓰죠. 이런 형태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요 잠깐 여기 볼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지지 말뚝을 박으려고 했더니 허당이죠. 박아도 허당. 자, 이러면 여러분 이 지지 말뚝 사용을 못합니다. 아셨죠? 이거 쓰면 안 돼. 자, 그럼 어떤 형태냐면 보실래요? 똑같은 지름이라면 자, 요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기어 모양의 말뚝을 여러분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봐봐. 자, 그러면 똑같은 지름이 똑같더라도 여러분 얘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요 표면의 길이가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길이에다가 요 길이만 하면 표면적이 증가합니다. 표면적이 나와요. 따라서 자, 이렇게 계속 하면요 얘는 안 닿아도 기본적으로 말뚝이 더 이상 박히지 않는 그런 말뚝이 됩니다. 자, 이런 말뚝을 여러분 뭐라고요? 마찰 말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론상으로 지지 말뚝이 좋냐 마찰 말뚝이 좋냐 물어보면 무슨 말뚝이 좋다고요?
마찰말뚝 이게 훨씬 좋아. 왜 이게 좋냐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지각에 여러분 이 땅에 변동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진이죠. 지진으로 여러분 얘가 이만큼 가라앉았어. 그럼 나중에 건물에 무게 때문에 얘도 가라앉는 거죠. 이만큼 가라앉았다는 얘기는 이 건물도 그만큼 가라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수가 좋으면 내가 1층 사는데 반지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상은 뭐가 좋다고요? 마찰말뚝입니다. 자, 그래서 마찰말뚝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이유가 여러분 건물에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개념만 먼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90페이지 보면 말뚝의 배치 기준이 나와요. 요거 얘기 지금 못하고 말뚝의 시공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얘기 못합니다. 왜요? 말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종류도 많고 어떤 조건들도 많아요. 숫자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여러분 심화 시간에 제가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자, 일단은 이 정도만 봐주시고 저는요 페이지 91페이지 자 보면 뭐가 나오면 부동치마가 나와 있죠. 과거는 이걸 부동치마라고 했는데 요즘은 부동치마를 씁니다. 자, 똑같이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가라앉아요. 자, 그러면 이 부동치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부동치마 원인과 자, 대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부동치마의 원인은 여러분 일단 그림을 보고 가야 되는데 꼭 그림 외 것도 여러분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석에서 얘로 자 건물이 쑥 들어갈 수 있겠네 아니면 무너질 수 있겠네 그러면 부동치마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먼저 자 91페이지면 여러분 저 글씨가 있는데 글씨 볼 필요 없어요. 어디로 봐요? 92페이지에 그림 좀 보자고요. 그림 갑니다. 자 그럼 부동치마의 원인이 저 그림으로 돼 있어. 연약층 하면 대표적인 게 뭘까요? 뻘땅. 뻘땅에 건물 세우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겠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경사지반. 여러분 경사지반은 아무리 내가 기초를 튼튼히 해도 간혹 가다가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장 맞으면 산사태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부동치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 주소가 바뀌는 거죠. 자 다음에 이질 지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질은 저 이자가 두 개란 뜻이 아니라 다를 이자예요. 아셨죠? 질이 서로 다르대. 뭐가요? 달라요. 땅의 층이. 여러분 아까 자 집안에 허용 지내력이 있었죠? 여러분 모래는 100 정도, 자갈은 약 300 정도야. 그럼 한쪽에는 모래 있고 한쪽에 자갈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모래 쪽으로 기울겠지. 이게 이질 지층이 있다는 거죠. 자 낭떠러지는 이게 부동치마가 문제가 아니라 굴러 떨어지는 게 문제겠죠. 자 증축도 여러분 일부 증축돼. 그러면 증축된 부분에 무게가 많이 실리니까 그쪽으로 건물이 기울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하수의 변경, 그 다음에 지하에 구멍 나와요. 여러분 지하수의 변경이라는 건 땅속에는 분명히 지하수층이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빼먹고 있죠? 안 빼먹어요? 여러분도 빼먹고 있죠? 생수라는 명목하에 빼먹고 있잖아. 자 그러면 분명히 자 지표에 있는 물이 흘러갖고 이쪽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분명히 채워지는 것보다 아마 빼먹는 게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그럼 여기서 빈 공간이 있어. 물은 있고. 자 여기가 한번 흔들어주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여기만 무너지겠어요? 같이 무너지는 거죠. 자 지하에 구멍이 있어. 여러분 지하에 구멍. 대표적인 지하 구멍 있어요? 지하철도 지하 구멍이죠? 아니에요? 지하철도 지하 구멍이잖아. 그 다음에 요즘은 여러분 도로가에 여러분 전선 다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전선? 지하에.
지하에 어디 있는데 봤어요? 항상 도로가에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동구라고 해서 박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전선이라든지 아니면요, 자, 통신선 같은 거 집어넣죠. 그다음에 가스 배관 같은 것도 여러분 요 지하에 있는 거죠. 항상 도로를 따라다녀요. 아셨죠? 아시겠죠? 자, 수도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수도관이 터져버리면 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딜 따라 흘러가냐면 요 주변을 따라 흘러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흙이 여러분 분명히 없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약한 곳이. 거기를 따라서 흘러가면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중에 여기 가서 어때요? 쑥 주저앉죠. 이걸 흔히 뭐라고요? 싱크홀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로가, 나는 도로가에 서서 좋아, 역 근처에 서서 좋아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는 재수가 없으면 우리 집이 이제 아침이 안 올 때가 있는 이게. 자, 이런 게 여러분 지금 부동층의 원인입니다. 자, 매운 땅 흙막이. 대표적으로 매운 땅 흙막이는 무슨 얘기예요? 요 매운 땅 흙막이는 기본적으로 간척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간척지. 그래서 매운 땅 흙막이를 한 여러분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을 때 여러분 뭐가 문제였어요? 기초공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영종도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 그때 분양가가 상당히 높았다고요. 그래서 미분양 상당히 많았다고요. 잘 지어서 저 아파트 값이 비쌌던 거 아니란 말이죠. 땅값이 비싸서 그랬던 게 아니라 뭐요? 기초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매운 땅 흙막이 같은 데는 아파트보다도 주로 자 면적이 넓은 공장을 많이 짓죠. 자, 다음에 이질 지정. 질이 서로 다르대. 뭐가요? 지정이. 자, 그다음에 일부 지정. 더 나쁜 거죠, 여러분. 일부 지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부동침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부동침해 방지 대책은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